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사업본부 PS팀의 이영구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증가하는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관제 시스템입니다. 차세대 보안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IPS 방화벽, DDoS와 같은 탐지형 형태의 장비를 통해서 관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크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세대 보안 관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저희 스파이드 TM 5.0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대용, 그리고 기존 보안 관제 시스템의 한계점, 그리고 차세대 보안 관제 시스템, SIM을 통한 차세대 보안 관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쇼핑몰에서 103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벌어진 사건인데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한 10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작년의 얘기인데요. 미라이 네트워크 IoT 장비를 통해서 DDoS 공격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관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야후가 오퍼레이션 오로라라는 이런 코드병에 대한 APT 공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런 형태의 APT 공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사실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도로 진행된 APT 공격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랜섬웨어도 그렇고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공격은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킬체인이 계속적으로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런 APT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터가 증가하는 만큼, 그리고 정교함이 늘어나는 만큼 관제 용어 및 분석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 기술을 통해서 빠른 판단과 효과적 의사결정을 하는 시각화 정보 전달 체계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나날이 발생하고 있는 APT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좀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방화벽, IPS, DDoS와 같은 탐지형 장비를 통해서 위협 정보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DPI 그리고 EDR과 같은 포레스트 형태의 장비를 통해서 보안 관제의 위협 정보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차세대 보안 관제의 첫 번째 패러다임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에 집중합니다. 최근에는 기존과는 굉장히 다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부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존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랑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제4의 산업혁명이라 해서 IoT 장비를 통한 통신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데이터 중에서 실제 공격과 오탑을 구분하는 분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석 기술을 어떻게 진화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얼마만큼 정보 제공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보안 분석가와 CEO, 의사결정자, 그리고 경영자가 원하는 정보들은 다 제각각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가가 향후 차세대 보안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보안관제 시스템의 한계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기존과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내부 사용자의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위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안에 대한 내용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사고가 발생돼도 기존에 느꼈던 이제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공감해지는 경향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안관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좀 보시면은 IPS 방화벽 디도스에서 발생되는 이벤트가 발생돼 있을 경우에 보안관제나 분석가가 이 내용을 분석하고 정탐인지 오탐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 전파를 하고 보안 분석 파트를 위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사고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이벤트 분석 결과 보고를 하는데요. 이 이벤트 분석 결과 보고를 받는 사람이 팀 매니저에 사실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매니저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의사결정자한테 전달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안관제 시스템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기존 보안관제 시스템의 이제 한계점은 첫 번째, 이벤트 중심의 로그 수집입니다. 그 방화벽과 IPS, 디도스, APT와 같은 그 이벤트성 중심의 자산을 통해서 로그를 수집하고요. 두 번째는 탐지형 장비가 주로 이제 보안관제를 하는데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각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SIEM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협 정보의 자동화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게 오탐이고 어떤 게 진탐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SIEM 제품의 정책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중에서 이제 위협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표현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위협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콕 집어 가지고 사용자한테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이벤트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포렌식 기반의 이제 상세 분석을 통해서 DPI나 EDR 같은 포렌식 기반 인프라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격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의사결정자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 분석가가 원하는 것들은 악성 코드의 MD5 값이라든지 네트워크에 흐르는 픽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팀 매니저나 아니면은 그 보안 담당자 그리고 그것을 의사결정자 최고 상위의 CISO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은 MD5나 픽업 데이터 같은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부서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공격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투자를 해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SIM을 통한 차세대 보안 관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데이터에 대한 통합 수집입니다. 이벤트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보안 데이터를 통합으로 수집을 하고요. 통합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데이터 마트를 구성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고객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게 차세대 보안관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보안관제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위협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위협 정보의 구성에는 첫 번째, 기존에 이제 저희가 수집하고 있던 이벤트성
데이터, 보안 장비, 그리고 뭐 보안 장비의 로그 수집, 보안 장비의 탐지 위험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EDR과 DPI를 통한 단말기의 뭐 운영체제라든지 PCAP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의 원본 데이터 등을 수집하게 되고, 이 두 가지 형태를 결합시켜서 공격의 오탄 여부를 확인하고 공격이 성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만약 성공했을 때 위험도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에 대한 위험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자가 판단 및 진단을 내린 다음에 장비랑 단말기를 제어해서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 제품에 놓여있는 스코어링이라는 기능을 통한 이제 UI 화면입니다. 이 기능은 이 기능이 좀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는 SIEM이든 IPS든 방화벽이든 사용자가 정책을 넣어야지만 공격에 대한 내용을 탐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IPS나 디도스의 새로운 패턴이 업데이트가 돼서 장비에 등록이 됐는데 SIEM에 정책이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고민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보안 장비나 기존 인프라에 대한 보안 정책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심행은 정책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탐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랑, 그리고 정책을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보안 담당자는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안 정책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보안에 대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만든 기능이 이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실제로 공격에 대한 정책을 넣지 않아도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이 공격자의 위험도를 판정해서 사용자한테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소스 IP가 공격자 IP고요. 옆에 있는 내용이 공격에 대한 가산 포인트입니다. 데이터가 유입됐을 때 공격자 IP에 대한 위험도를 가산점을 매겨가지고 얼마만큼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콜레이션 카운트가 그 정보 자산에 흘러가는 카운트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방화벽과 IPS, DRM, DRP 이런 장비에 이 공격자 IP가 흘러간 내역이 있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문에 이제 콜레이션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탐지형 장비에서 탐지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옆에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탐지됐는지, 얼마나 차단이 됐는지, 언제 탐지됐는지 이런 식으로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심해 정책을 굳이 넣지 않아도 위험도를 공격자 IP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차세대 보안 관제의 이제 위협 정보의 자동화 표현 기능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협 정보를 확인한 뒤에 좀 보다 상세한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기능에 스코어링 기능을 이제 넣은 다음에 상세한 정보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각화 기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링 기능을 통해 이제 확인된 위험 IP를 각 프로그램을 얼마나 정도 사용할 수 했었고, 그거와 연관된 IP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사실 보안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있는 그 영업이나 아니면 마케팅 쪽에 사용하는 기능을 보안 기술에 차용해서 가져온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되는 공격과 연관되어 있는 공격이나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클릭으로 얼마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보안 관제에 대한 이제 필수 요소는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의 고도화, 기존의 이벤트성 장비뿐만 아니라 DPI랑 EDR을 통한 이제 다양한 메타데이터 및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많은 형태의 탐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보다 좀 효과적으로 하고 포렌시카 같은 형태의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분석이 끝난 다음에 사용자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의사결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세대 보안 관리의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SIEM을 통한 이제 차세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별 의사결정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격이 발생되면은 사이버 분석가 그리고 IT 운영 관리자, IT 임원, CEO가 원하는 정보들은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한 데이터를 SIEM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기능을 이제 시각화를 좀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 사이버 방어 기술인데요. 보안 데이터에 대한 원천을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도를 이제 수집단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 수집이 끝나면 이제 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및 그 사용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각각 제공해 준 후에 차세대 보안 관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진화형 사이버 방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